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생각하게 되고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또한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1993년에 이른바 문민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문민정부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탄생한 그 문민정부를 축복하는 마음이 온 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이 끝나고 30년 만에 그야말로 민간인 정치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구나. 그때 일본의 다나카 메이라는 이 신문기자 출신 학자가 쓴 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통상의 정치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은 예외의 정치를 끝내고 통상의 정치로 돌아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역사상 아주 예외적인 시기였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 무신난 이후에 80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 이 예외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다시 문민 정치로 돌아가면은 조선조 시대 때의 그런 명분론 정치로 돌아갈 것이고 실용주의 노선이 약화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엉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태는 역시 민족 역사의 위에다가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전망한 다나카 메이 교수의 분석이 정확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와 미래의 사태를 예견하려는 그런 좀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구나 설날이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이 사람이 궁형에 처해져 가지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기라는 이 중국의 정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할 때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역사에서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지요. 그럼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처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보려면은 뒤로도 멀리 봐야 된다. 앞으로 멀리 보려면은 뒤로도 멀리 봐야 된다.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조, 고려, 신라, 삼국통일, 삼국시대까지 멀리 본 관점을 취하면은 멀리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이 민족 집단으로서 한국말을 쓰면서 8천만이 한반도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한민족으로서의 고유한 언어와 미풍양속과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시아의 기적입니다. 근데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이고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기적은 한민족이 중국 옆에서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트남도 그렇죠. 그러나 베트남보다 한국은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파워센터인 이 북경이나 이쪽으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변방입니다. 그럼 한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중국 옆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의식을 유지하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민족사의 정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해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죠. 가운데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민족의 저력을 생각을 하는데 이 되돌아보면은 아주 위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최강 군대를 상대로 5번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5번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결사항전. 그래서 한민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5번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안보불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니까 오늘의 핵위기, 오늘의 종북 좌익 세력의 득세, 이런 것은 오늘 현실에 살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깝깝하지만은 긴 관점에서 가끔 망원경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취하면은 이 정도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민족이 5차례 결사항전을 기록한다면 맨 처음이 서기 612년에서 645년 사이입니다. 즉 고구려의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한 결사항전입니다. 612년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겼고 645년 보장왕 시절에 당이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싸움으로 막을 냈습니다. 당시 수와 당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수와 당은 중국을 통일한 나라였어요. 고구려 이 고구려의 위대한 항전에 의해서 한민족을 보존했습니다. 그때 고구려가 무너졌으면은 수와 당은 한반도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백제, 신라까지 쓸어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고구려가 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순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의 결사항전,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시시한 나라와 상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라의 대당 결전이죠.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멸망시킨 후에는 신라마저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을 계림 대도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영주 취급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라가 작심을 하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손을 잡고 세계 최강의 당나라 군대, 또 최전성기였습니다. 당고종 시절입니다. 전쟁을 겁니다. 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입니다. 이 전쟁을 먼저 하는 사람과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것은 이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하여 6년 동안 싸우다가 마지막에 서기 676년 기볼포, 서해의 기볼포 해전에서 이김으로써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철수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는 그 뒤에 지금까지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신라의 대당 결전은 매우 어려웠던 것이 당이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준 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당시에 김유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을 때는 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서 당과 싸워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약 300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황금기를 만들어낸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이었습니다. 왜냐?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한 나라가 들었으니까 주변 국가가 한반도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되거나 약해지면은 반드시 국제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대당결전. 대당결전을 통해서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시작입니다. 이제 같은 정치 체제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 1000년쯤 살다가 보니까 같은 말을 쓰죠. 같은 습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외국이 침략하면 같이 싸웠죠. 이게 바로 민족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민족 의식이 생긴 것이죠. 이 대당 결전을 지휘했던 사람은 문무왕이고 그때는 태종 무열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민족의 결사항전은 언제냐? 서기 1231년에서 1270년입니다. 이때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을 거느린 몽골군이 고려를 쳤습니다. 아홉 차례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고려는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이니까 결사항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강화도로 들어가고 40년을 버텼습니다. 40년. 몽골군을 상대로 가장 오래 버틴 기록입니다. 몽골군을 상대로 일주일 버티기도 힘듭니다. 근데 40년을 버텨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항복을 하긴 하는데 몽골이 고려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당나라가 신라를 높게 평가했듯이 몽골도 이 나라는 끈질긴 나라구나. 그리하여 보통 항복하면은 징기스칸 군대는 여자와 기술자만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그러나 고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사위로 삼기도 해서 고려가 대우를 꽤 잘 받았습니다. 그것은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웠기. 징기스칸 군대를 상대로 이들은 물론 징기스칸 후손입니다만은 40년 동안 버텨낸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월남도 아주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그때 몽골군을 상대로. 세 번째 결사항전 1592년에서 1598년 사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부산에 처음 상륙했던 약 15만 명의 일본 군대는 당시에 육군으로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조총은 유럽에 있는 조총보다도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 조총을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개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는 이 활보다 더 못하다 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전쟁의 시기였으니까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래서 그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명의 일본 육군은 또 내전을 통해서 단련된 군대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군대였습니다. 만약 이 군대가 유럽에 상륙했다면 유럽에서 막을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최강의 육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선은 결국 버텨내서 이겼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우선 이순신의 수군이 버티고 의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조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선조의 지도력이 요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이순신을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그러나 이 전쟁을 지도한 사람은 선조입니다. 그리고 유성룡, 이순신 그런 사람 뒷받침한 거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의 결사항전은 언제나 바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입니다. 그때 김일성의 뒤에는 무기를 대어준 소련과 돕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모택동, 스탈린, 유라시아를 공산화시킨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최대 인구를 가진 두 공산 제국이 버티고 있고 도움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1956월 25일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없었어요. 고문관, 무기 없는 고문관 한 300명만 있었습니다. 미군이 그 1년 전에 출소했어요. 기습 남침입니다. 탱크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다운 전투기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한 이승만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결사항전을 선언합니다. 그날 첫날부터.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즉각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돌멩이와 몽둥이로도 싸우겠다라고 무초 미국 대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 파병을 결단을 합니다. 미군이 오기까지가 7월 5일이죠. 7월 5일에 지금 오산 중미령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남쪽으로 내려가던 북한군이 교전합니다. 그때까지의 열흘 동안 한국이 버티었습니다. 국군이 버티었습니다. 이승만이 버티었어요. 1대3으로 버텼습니다. 미군 없는 한국이 바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즉 북한, 소련, 중국을 상대로 1대3으로 버텼습니다. 위대한 항전입니다. 이건 위대한 항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전쟁은 사실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냐? 김일성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휴전선에서 1953년 7월 27일에 총성이 멈추었지만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버티는 사이에, 우리가 1대3으로 버티는 사이에 첫째, 트루만이 획기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대만을 포기했던 대만을 보호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함대를 보내가지고 중국이 상륙을 못하도록 대만을 보호합니다. 대만은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군수물자를 생산해가지고 한국전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부흥. 그 다음에 나토가 군사동맹체제로 강화됩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합니다. 국방비를 4배로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전에서 우리가 버티었기 때문에 결국 동서냉전에서 서양이 서방세계 자유진영이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세계가 우리가 버틴 덕분으로 자유진영 전체가 승리를 하는 바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이긴 전쟁이에요. 6.25. 이제 세월이 돌고 돌아서 그 6.25를 지금 종전선언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아니 종전선언하려면은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집단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거기에 따른 배상 있고 그다음에 불법 응교한 6만 명의 구금포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5번의 결사항전을 통해서 한민족이 유지되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사파나 김정은 집단에 바치겠습니까? 감사합니다.